안녕하십니까. 저는 IPFS 한국 데이터센터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조정현입니다. 먼저 이 자리가 사실 2년 가까이 저희가 이 IPFS 파일코인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가 결국에 이렇게 그 프로토콜 랩스와 그 다음에 파일코인 파운데이션 재단 분들을 직접 만나고 같이 행사를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각자 여러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오신 파일코인 재단과 그 다음에 프로토콜 랩스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설명드릴 내용은요. 사실 먼저 클라라 차오 재단 이사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파일코인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좀 생략을 제가 하려고 하고요. 저는 사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제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사업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또 파일코인 홀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미 회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최근에 전 세계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가격이 많이 무너져서 우리가 보상으로 받는 코인에 대한 어떤 밸류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관심 있는 분들께 좀 더 정확하게 파일코인이란 무엇이고 IPFS란 어떤 것인지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클라라 차오 이사장님께서 프로토콜 랩스와 그 다음에 파일코인 재단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파일코인은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선 재단이 필요한 거고요. 그 재단이 모든 생태계들을 컨트롤하고 육성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랩스는 이 IPFS라는 이 시스템, 이 프로토콜을 창시자이신 후안 베넷께서 이제 설립한 연구소고요. 여기서 지금 혁신적인 프로토콜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웹 3.0 시대를 이끌어 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웹 3.0 이 시대는 어느 회사가 이끌어 나갈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이제 도입되고 도래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웹 3.0 시대에 IPFS 그리고 파일코인이 메인 씬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IPFS를 창시한 프로토콜 랩스의 후안 베넷이 아이디어를 내서 전 세계 많은 개발자들이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의 스토리지는 결국에는 파일코인이 갖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이유로 파일코인이 IPFS다라고 말할 정도의 어떤 입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저희 IPFS 한국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2021년 첫 번째 데이터센터를 부평에 설립을 하면서 그때는 IPFS 또 파일코인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시작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엔지니어들 그리고 재단 그다음에 프로토콜 랩스 분들을 직접 교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간에 저도 한 30년 정도 엔지니어링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도전했다가 사실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평을 시작으로 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쌓고 그 다음에 광주에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오픈을 하고 세 번째 전주 데이터 센터까지 오픈을 하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파일코인 IPFS 시스템이 가지는 비전과 미래가 단순한 어떤 그런 코인 보상 내지는 아주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결국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이것들을 리딩할 수 있는 키 팩터가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이호진 회장님께서 많은 투자를 통해서 이제 여기 이 건물 여기에 서울 데이터 센터라는 것을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데이터 센터와 동시에
이 건물을 진행할 때 이미 우리는 프로토콜 랩스와 재단 분들을 만나게 됐고, 또 싱가포르 미덥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대화를 해서 우리나라 생태계, IPFS 파일코인 생태계 정말 지원과 기술 지원, 그 다음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8층에 SP 서포트 센터라고 해서 여기 8층에 이제 교육장을 만들어서 파일콘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기존 SP들한테 기술 교육과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층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 센터는 오픈이 많이 된 데이터 센터로 SP들이 테스팅도 하고 온보딩을 진행을 하고, 거기서 32페타 정도의 스토리지를 가지고 이제 계속 그 노드를 성장시키면서 실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께 4차 산업의 중심에 이 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 많이 얘기들은 하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1차 산업, 2차 산업 때는 시대의 변화가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차가 나타나면 굉장히 깜짝 놀랐죠.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저것을 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무서워들 하고 했는데, 그때는 피부로 또 눈으로 시각적으로 어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차 산업 시대부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훨씬 더 바뀌고 있었던 거죠. 컴퓨터가 이제 실생활에 도입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고 그것들을 관리하면서 계속 세상이 바뀌는데 엄청나게 큰 일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점점 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둔감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4차 산업 시대는 훨씬 더 큰 변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죠. 휴대폰, 모바일 컴퓨팅, 그 다음에 PC, 서버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화되면서 그저 그런 것들이 그냥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대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이미 가져왔고 이미 겪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지만 초연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현재 지금 들고 계신 휴대폰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돼서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들이 한 군데로 집중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커다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지털 신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매개체가 그것들을 알려주고 미래를 예언해 주면서 세상을 계속 바꿔나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그 4차 산업 시대고요. 거기에 중심에는 그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장 공간의 단위가 바이트, 비트, 테라바이트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를 넘어서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 시대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데이터는 거의 우리한테 느껴지지도 않고 있는데요. 달을 몇억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넷플릭스의 전체 콘텐츠를 또 몇억 번 담을 수 있는 양이 이미 생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디다 저장할 것이고 누가 관리하냐, 이 부분이 우리의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고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 파일코인 IPFS 네트워크가 자연 발생적으로 개발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웹 1.0 시대에서부터 웹 3.0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전 16비트 컴퓨터, 예전에 쓰시던 16비트 컴퓨터 초기 시대의 인터넷 기반은 웹 1.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떠 있는 정보들을 다운로드하거나 액세스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읽는 인터넷이었다면 웹 2.0은 상호 소통을 하는 인터넷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업로드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했고요. 바야흐로 웹 3.0 시대는 탈중앙화 시대입니다.
어느 한 군데 집중되지 않고 그것들이 다 분산되면서 절대 검열이나 어떤 정부의 제재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누구나 주인이 돼서 자기가 데이터를 액세스하는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웹 3.0 시대고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냥 뭐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공급한다고 해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연이 움직이는 것처럼 웹 3.0 시대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바로 파일코인 IPFS가 주역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탈중앙화되고 분산된 데이터들이 우리 여러 SP들이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섹터들에 나누어서 저장이 되고 카피가 되면 결과적으로 인류의 소중한 정보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뭐 여기 좀 끔찍한 핵전쟁 그 그림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라크전이 발생했을 때, 1차 이라크전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 스티브 김이 미국에서 자일렌 시스템을 설립을 해서 그때 당시에 그분이 만든 시스템을 통해서 이라크전의 네트워크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폭격을 많이 했을 때 결국에 네트워크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자일렌 시스템 성공했고, 이라크전에서 이라크가 좀 버티게 되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네트워크 베이스도 비슷한 분산형의 라우팅 시스템들이 그때 개발이 된 거죠. X25에서 바뀌게 됐고, ATM으로 바뀌게 됐었죠. 그 다음에 IP 시대로 바뀐 겁니다. 그런 것들처럼 파일코인 네트워크도 IPFS도 자연 발생적으로 지금 변화되고 개발되고 있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들과 공공정보들은 저는 절대로 IPFS 파일코인 네트워크에 저장이 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좀 가능하면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또 그리고 쉽게 파일코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SP 사업에 종사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분들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건 IPFS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지만 Interplanetary File System입니다. Interplanetary, 이것은 행성간이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사실 준비를 한 게 맨 마지막 코너에 뮤직비디오 하나를 삽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파일이 커서 못 트는데요. Calling Occupants Interplanetary Little Crab이라는 1976년도에 그 클라투라는 그 캐나다 그룹이 연주한 음악이 있습니다. 행성 간의 우주선은 응답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행성간이라는 의미는 이 전 우주를 지칭하는 겁니다. 각각의 은하계에 각각의 행성들이 떨어져 있고 그 분산되어 있고 흩어져 있는 은하계들이 하나의 커다란 그룹을 만들어서 은하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후안 베넷의 그 아이디어 자체가 그런 어떤 우주적인 데서 나왔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분산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코인은 기존의 웹 2.0 시대하고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냐면요. 기존에는 주소 위주입니다. 주소. 그러니까 HTTP 해가지고 뭐 네이버 아니면 숫자를 쓰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써가지고 주소로 액세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이 주소를 입력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만약 뒤에서 보게 되죠. 그러면 그 주소는 이미 노출된 겁니다. 그래서 해킹에 취약하고 또 그 주소를 트레이싱을 하면 그게 어디에 있는, 심지어는 어느 동네에 있는지까지 저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라우팅 테이블 구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파일코인이 지금 IPFS가 공급하는 방식은 CID, 컨텐츠 주소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자체가 주소가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 모든 장부들을 갖고 있고 모든 컨텐츠들을 하나의 단일 주소, 전 세계 유일한 단일 주소로 지정을 했을 때 그 주소를 입력을 하면 바로 그 파일, 바로 그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차이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 주소는 다소 복잡한 해시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암호화폐 내지는 그런 어떤 블록체인을 접하게 되시면 익숙하게 보게 되는 그 복잡한 주소,
복잡한 주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거의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지 이런 복잡한 주소 방식이 아직 웹 2.0에 익숙한 우리들한테는 좀 생소하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도구와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이 돼서 이것들을 쉽게 액세스할 수 있게 많은 개발자들이 컨트리뷰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주소는 그럼 어떻게 그 주소로 찾아가느냐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파일코인은 머클덱이라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소 자기가 찾기 원하는 최종 주소지까지 찾는 진입하는 방법을 어떤 수학적인 방식으로 해석해서 접속할 수 있게 루트화 시킵니다. 하이라키를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만 해석을 하면 최종 주소가 나오는, 이게 IPFS의 기본적인 개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주소는 각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섹터와 노드들이 결합이 되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결합이 되면서 그 주소와 주소 간에 라우팅하는 방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컨텐츠, BTS의 정국이 월드컵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멋있게 해냈는데 그 컨텐츠를 IPFS 네트워크에서 찾게 되면 결국에 이 주소만 풀어서 라우팅되고 되면서 최종 컨텐츠를 아주 쉽게 빨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동시에 아까 설명드린 만약에 어떤 대재앙으로 인해서 여러 노드가 이제 소멸됐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이 라우팅 테이블은 다른 피어들을 액세스하면서 다시 데이터를 조합해서 결국에는 온전한 데이터를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혁신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어떤 데이터에 대한 검열을 회피할 수 있고, 이제 정부에서 만약에 어떤 키워드를 막기 위해서 블럭을 쌓는다면 이 라우팅 테이블을 통해서 우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 IPFS 세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일코인은 아예 처음부터 웹3용으로 개발된 저장소입니다. 아예 블록체인 기반의 기본 시어리가 파일코인은 웹3를 겨냥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발 시작된 지 꽤 오래됐는데요. 세상이 바뀔 줄 알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IPFS와 웹3는 기본적인 호환이 이미 돼 있고요. 이걸 통해서 암호화되고 어떤 관리되는 그런 과정을 모두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현재 19엑사바이트, 엑사바이트는 테라바이트의 1000배의 1000배입니다. 그래서 이 19엑사바이트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분산화된 스토리지가 이미 생성이 돼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이따가 또 제가 한 섹션을 더 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아이디어가 바로 이 파일코인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스토리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적으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투자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책임 소재, 그 스토리지를 유지 안 해줌으로써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건 이따가 또 얘기를 드릴 텐데요. 그래서 파일코인은 스토리지를 유지하는 방식과 스토리지를 거래하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 스토리지를 팔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마케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한 딜 방식을 통해서 자동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연결이 되고 이것들을 수락해서 수락된 딜 가격과 컨펌된 컨디션, 언제까지 유지하겠다는 컨디션에 의해서 보상이 자동으로 파일코인으로 최종 공급자에게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여기 있는 순환되는 딜 거래 방식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스토리지를 만들고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대한 어떤 그 보상을 또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파일코인은 IPFS입니다. IPFS에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더 있는데요.
결국 파이코인은 IPFS를 랩핑해서 같이 굉장히 가깝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유지하고 있는 서로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저희 이 이후에 사실 클라라 차오가 이미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파이코인 사용예,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젝트들, NFT, 그리고 FVM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파이코인은 결과적으로는 자연 발생적인 세상의 흐름에 의해서 계속 성장해 나갈 겁니다. 우리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할 거고요. IPFS가 활성화되면서 세상이 바뀌어 있을 때 파이코인은 그 중심에 계속 서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